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오늘은 원장 초대석이라기에 좀 애매한데 저의 10년지기 친구를 모셔왔다는 건 좀 그렇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되게 좀 특이해요. 저랑 군대에서 같이 맞아요. 봤죠. 예, 원래 이제 반말하던 사이인데 여기는 이제 원장님들이 보시니까 약간 존댓말 진우쌤, 동원쌤 이렇게 저희가 하기로 합의를 받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화면상에서 이 핸드폰 보일 건데 저희가 한 10분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큰 틀만 짰습니다. 근데 저희가 워낙 같이 보낸 세월이 길다 보니까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봐주시면 엄청난 동기부여와 함께 이 친구가 저희 원장 초대석이잖아요. 지금 잠실에서 하시죠? 맞아요. 잠실에서 제가 이제 워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대 90명 수강생, 그 다음에 일주일에 15시간만 수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루에 3시간씩 수업하니까 네. 총 5타임 하고 있죠. 타임. 혼자서 맞아요. 수업을 하시는 거죠. 네, 뭐 버는 거는 딱 추측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대단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대단한 원장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릴게요. 진우쌤입니다. 진우 네. 원장님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움여가 대표 장진우입니다. 네, 오늘 감기 걸리셨다고. 아니, 지금 비염이 좀 있어서 비염이군요. 네, 제가 원래 말하는 것보다 약간 뭔가 중저음의 목소리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거 옮기는 거 아니죠? 감기 뭐 옮기는 거. 옮길 수도 있는데 저쪽으로 보고 얘기해. 네, 아무튼 뭐 저도 이제 그런 바이러스 리스크를 걸고 저도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뭐 저희 친구니까. 네. 아무튼 저희가 시작점을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할 건데 되게 편하게 얘기할 거예요. 너무 네. 이제 각 잡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또 너무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그냥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만나게 된 계기인데 어떻게 만났죠? 일단 저는 네. 그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그 모스라는 모임을 운영하셨잖아요. 모스, 그러니까 MOS인데 My Own Story라는 저희가 좀 재밌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기만의 네. 이야기를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강연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독서도 맞아요. 하고. 약간 테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아니,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교육회사가 되게 많았어요. 그쵸? 맞아요. 그때 네. 붐이었어요. 그때 강연 플랫폼 네. 자체가 되게 붐이었었고. 맞아요. 세바시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되게 유명한 업체도 되게 많았었는데. 맞아요. 그 중에 이제 떠오르는 샛별로 MOS가 있었죠. 그때 페이스북으로 거의 한 4,000명? 이렇게 맞아요. 페이스북 그룹에 모아서 저희가 정기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왔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도 공군 나왔고 이 친구도 공군 나왔고 저희 기수가 715기인데 맞아요. 사실 저는 먼저 봤어요. 언제 봤죠? 그때 저희 공군은 훈련소가 있고 훈련소 6주인가요? 6주 끝나고 맞아요. 특기학교라고 있는데 특기학교에서 저 통신 특기니까 그때 같이 갔잖아요. 맞아, 특기학교 때. 맞아요. 그때 약간 대대 근무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교회장 같은. 예,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인사하고 하는 그런 거. 나대는 역할을 예, 했었죠. 맞아요. 근데 저는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가 2012년도잖아요. 맞아요. 7월 달인가 8월 달이었어요.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화장실 갔는데 이 친구가 경례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전 처음 이제 기억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었던. 예. 그래서 좀 약간 속으로 생각했죠. 좀 나대는 거 좋아하는 거. 굉장히 저도 좋아했는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는 좀 사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되게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들이 사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죠. 네, 그때는 저만 아는 상황이었고 제가 끝나고 이제 전역을 하고 독서 모임 같은 이제 MOS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동기들 데리고 찾아와서 이제 참여하는 어떠한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얼굴을 텄죠. 그 이후로 또 봤나요? 저희가 그 직후에 또 그때 어떻게 하고 봤나요? 이제 페이스북 친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페이스북 저도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네. 그 동원 쌤도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네. 페이스북으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소통을 하면서 밥도 한번 먹지 않았나요? 우리가? 밥은 뭐 몇백 번 먹었죠. 몇백 번 먹긴 했는데 아무튼 뭐 식사했는 것 같아요. 네, 10년 전 얘기라서. 맞아. 그리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동원 쌤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MOS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좀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직후에 저희가 뭐 게임도 하고 스타를 많이 했죠. 스타크래프트 좋아해서 고기 먹고 예, 스타로 하고 엄청 고기 먹고 잘하는 줄 스타로 하고. 알았는데 예, 엄청 네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아, 맞아. 네, 근데 재밌게 할 수 있는 수준? 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나면 뭐 얘기하는 게 사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다들 이제 저희를 인스타에서 보시니까 뭐 약간 독서 모임 하는 것처럼 얘기할 것 같고 그런데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좀 안 하기도 해요. 맞아요. 안 할 때도 많아요. 어떤 만남일 때는. 그러니까 게임하고 저 와이프 둘이서 아는 사이니까 두 분이서 이제 스타 그만하라고 말리고 맞아요. 네. 우리는 그냥 고기 먹고 게임 하는 경우가 네, 많았죠. 돼지갈비 먹고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이 봤고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관련 책을 쓰고 그때 한번 기억나는 게 강원도에 강연을 다음날에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날에 그 진우가 이제 자취방 같은 데서 살고 있었어요. 맞아요. 완전 작은 자취방. 원룸. 원룸 거의 뭐 약간 0.5룸 느낌? 그쵸. 이제 축소룸이죠. 야, 축소룸. 거기서 이제 제가 PPT 만들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 검은 색깔에, 지금이 똑같아요. 검은 색깔에 화이트 네, 그거. 좀 딱 그 컨셉. 투박했는데, 예, 그때 이제 PPT로 이제 먼저 이렇게 옆에서 강의를 해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맞아요, 맞아요. 피드백 해주고. 맞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날 자잖아요. 저도 손님을 보통 침대에 이렇게 자게 하는데, 바로 그 살짝 틈 같은 거 있는데 거기서 저 자고. 잘 잤어요. 예, 잘 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잘 맞아요. 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기억이 또 있네요. 아니, 그 남자가 한 침대에 자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가고. 제가 내려가요? 한번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구석이 더 좋았습니다. 좋아요, 예. 좋아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좀 나고, 그렇게 좀 저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만나고, 이 친구도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과외를 많이 하고 있었죠. 과외를 인천에서 과외를 하고 있었고. 아, 맞아. 인천에서도 봤어요. 네, 송도에서도 과외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과외를 하는 시점이었고, 동원이도 네.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여가지고, 그때 그런 다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취업의 진로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면서 지금에서 딱 10년만 버티게 되면 다른 친구들이 이제 30살, 31살 때 뭐 대리 달고 직급 조금씩 달아서 올라갈 때 우리는 네. 10년차 사업가가 돼 있을 거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참 되게 희망이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한창 고대에 제가 가서 제가 그러니까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 갔을 때 진우가 그때 대학생 늦깎이 대학생이어서 저는 제가 10년 다녔어요. 10년. 오, 진짜요? 네. 2020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갔는데 거기 그 약간 로비 같은 데서 이제 막 얘기도 하고 뭐 도서관 같은 데도 구경하고 뭐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카페 가서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저는 내면의 절반 정도는 나는 너무 뒤처진 거 아닌가. 되게 힘든 일도 많고 뭐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린 다 그런 나이에.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너무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제 넣어줘서 되게 행복하게 그래도 기운 받고 에너지 받고 저도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원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사실 사람들이 살면서 20대 때 그런 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 교집합을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영어를 너무 좋아했고 영어를 가르치는 걸 되게 잘했었기 때문에 그 교집합을 되게 잘 찾았고 네. 동원쌤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의 제일 잘하는 포지셔닝을 찾으신 거 아니세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돈에 처음에 관심이 많아서 먹고 사니즘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근데 먹고 사는 것보다는 좀 특별해지고 싶어서 돈을 먼저 쫓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찾게 되죠. 커넥팅도 다시 되더라고요. 잘하는 거 1, 잘하는 거 2, 잘하는 거 3. 이걸 연결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네, 부끄럽지만 30대 최근에 깨달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어떤 것들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런 강사들을 교육하고 그다음 그 윗단계 원장님들을 교육하는 걸 좀 좋아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방을 했거든요. 네. 20살 때부터 군포에서 공부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케팅 회사도 차려보고 각종 뭐 맞아요, 기억나요. 마케팅 소규모지만 뭐 약간 강연 회사도 차리고 그쵸. 작지만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책도 되게 많이 읽었어요. 맞아요. 책 저희 많이 나이 읽은 또래 아이죠. 치고는 자기계발서를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뭔가 동기부여 해드리고 제가 얻은 지식과 실행으로 얻은 지혜로 좀 알려드리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가 되게 행복해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인데 꼭 학생들이 아니라 네. 이제 진짜 사회에서 뭔가 자기의 분야를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돼서, 앞으로 그런 일만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친구는, 진우쌤은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강의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9년, 생각해보니까 정확하게 19년이더라고요. 코로나 전. 2019년에 네. 이제 대치동에서 대형 학원에서 학생들이 한 1,200명 정도 있는 대형 학원이었어요. 대치동의 탑3 안에 드는 탑3. 재수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었고, 강의를 하다가 네. 이제 경영팀 팀장으로 일할 생각이 없냐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제 목표를 설정했던 게 여기 재수생 전체에서 이제 제일 1타를 찍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제가 열어놓으면 바로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고 학원 앞에서. 근데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문 열 때 같이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러다가 저를 되게 많이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팀장으로 경영팀 팀장 자리가 비는데 와서 일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한 6개월 정도 일하면서 근데 제가 딱 들어갔던 시기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때 학원이 되게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막 대치동에 건물 4개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건물 4개? 처음엔 하나 건물 쓰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경영팀 팀장으로 일하면서 3개 건물을 더 늘린 거예요. 건물 3개를 더 늘려가지고 관을 확장하고 삼성역 바로 옆에 170억짜리, 지금은 200억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70억짜리 건물 매입하는 것도 제가 같이 참여해서 보고. 건물도 매입했어요? 건물 매입했어요. 법인 건물로 매입해서 그 전체를 그냥 학원 건물로 쓰고. 부럽다.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그 기업 이노비즈 인증이라고 기업체 인증하는 과정도 참여해서 같이 보고, 그리고 특허권 하는 거, 공부 특허권 또 제가 참여해서 같이 하고, 제가 그 학원 책도 써줬어요. 그 학원 책도 제가 직접 써가지고 원장님 타이틀 이 2분으로 저자 달고 제가 역금으로 달아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대학원 시스템이 좀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 3월에 독립을 해서 잠실에다가 학원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2020년 3월이요? 그때 코로나가 확 터지던 시기였죠. 그래서 확 터지면서 같이 터졌네요. 네, 학원이 그냥 터져버렸죠. 네, 그때 저도 힘들 때인데 너무 힘드니까 사람을 잘 못 만나니까. 근데 이제 또 기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정신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맞아요. 근데 더 힘들더라고요. 대구가 더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구는 더 힘든데 이 친구가 저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왜냐면 학원이니까. 저는 다행히도 공부방이었어요. 아니 그때 저는 애들을 0명 아예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로에서 모아가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사실은 진짜 월세를 내면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을 한 8개월 정도까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에 0원이 아니라 통장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0원 이 찍힌 건 그냥 기본이고 거의 그냥 이렇게 조금씩 빌려가지고도 하고 뭐 부모님한테 손도 빌리고 이렇게 해서 계란, 밥, 김치 이렇게 먹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여기서 햇반하고 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학원에서 막 햇반 해놓고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더 힘든 친구 있구나. 그럼요. 이 친구는 내일 모레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갔는데 갑자기 더 커졌더라고요. 많이 커졌죠. 그럼 어떻게 이거 반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누가 봐도 망할 것 같은데. 그쵸. 누가 봐도 망할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성과가, 그러니까 1년쯤 되니까, 그래도 제가 열심히 모아놨던 몇 명의 학생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대학을 되게 잘 갔어요.
대학을 잘 가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성장이 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입소문이라고 네.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입소문 위주로 처음에 가신 거죠. 그쵸. 처음에는 오. 이제 입소문과 블로그 네. 마케팅이 제일 위주였었고, 음. 그리고 나서 학생들 결국엔 학원은 잘 네. 가르쳐서 성적을 내는 게 본질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 본질 강화를 잘 하는데 1년간의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사실 블로그 마케팅도 너무 중요하고 인스타 마케팅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는 제가 4년 차가 접어들고 있는데 20, 21, 22, 23, 24, 5년 차네요 벌써. 5년 차인데 이제는 저는 DB를 마케팅을 메인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DB가 벌써 연락 온 학부모님들만 9,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DB를 가지고 이제 신규 개강을 하면 알림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이미 네. 많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님들 DB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강 알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알림을 드리고 이것만 프로세스가 잘 갖춰진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꿀팁 같은 것도 나오게 됐는데 네. 그럼 바로 뭐 스무스하게 넘어갈까요? 그 학원에서 그러면 원장님들이 많이 보시니까 학원에서 성공하기 위한 진짜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네. 좀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구조화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 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은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동원쌤도 되게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 강조하시죠? 저는 당연히 블로그를 베이스로 이제 인스타그램. 네. 그다음 뭐 전단지? 전단지. 그 정도 저는 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전단지, 처음에는 당연히 전단지를 시작을 했었는데,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전단지도 돌리고, 근데 전단지 돌리면 아시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연락 오잖아요. 연락 오죠. 네, 막 진짜 서울은 되게 엄격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맞아요. 서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떼놔라라는 연락도 너무 많이 받고, 맞아요. 그래서 함부로 전단지를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는 한 두세 번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입었어요. 뭔지 알죠? 맞아. 네, 그리고 협박 같은. 네, 그러고 나서 전단지는 이제 못하겠다. 그럼 다른 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하다가 이제 블로그 당연히 정말 열심히 썼고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6월 4일 모의평가 날이잖아요. 네. 근데 이 모의평가 날에 모의고사 시험지랑 답안지를 올려놓는 게 되게 조회수가 높아요. 그래서 그때 올리면서 학원 소개를 같이 하는 거죠. 전반부 학원 소개, 후반부에 시험지 배치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가 최적화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으면 하루에 300명, 600명 이렇게도 찍어가지고 당일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원으로 연결된 경우도 되게 많고 타이밍에 맞는 그 블로그 발행 플랜을 세워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입시 같은 경우에는 플랜이 다 짜져 있잖아요. 모의고사가 다 철마다 있고 그래서 1년짜리 마케팅 플랜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블로그 글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하는 영상 짤 같은 거를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 약간 릴스 형태로 해서 뭐 약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학생들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 유입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하루에 2, 3일에 한두 명씩은 꼭 팔로우가 오더라고요. 학생들 팔로우가. 네, 그래서 그렇게 팔로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은 제가 구독자가 지금 1,100명 정도 되는데 11,000명 정도 되는데 진짜요? 네,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 그 수업 영상 릴스를 올린 거로 인해서 한 120명 정도 구독자가 또 늘었어요. 수업 릴스 영상 올리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 최근에 만드셨잖아요. 그쵸. 저희 더딩글 홈페이지 만든 거 봤는데 그렇게 중화가 된 홈페이지 시스템을 갖춰놓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전화로는 상담을 해드리고 사실 오프라인 상담은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네, 대면 상담을 아예 안 해요. 왜요? 홈페이지 내에 모든 Q&A와 관련된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대면 상담을 하지 않고 이제 전화 상담으로 모든 걸 다 끝내고 수강 신청은 100% 홈페이지 내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담이지만 학원 아니지만 저희 컨트롤 학원과 리브랜딩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컨설팅을 할 때
그다음 더딩글 이제 모집도 할 때 초기에는 Q&A를 다 썼어요. 다 쓰고 나서 이제 만약 연락이 오시면 이 글 읽으시면 됩니다. 그쵸. 이것만 했어요. 만약에 근데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은 전화로. 네, 전화로 하는데 사실 거기 다 적혀 있어서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기 전에 사실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대면 상담을 이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네. 대면 상담을 할 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학부모님들 한 15명을 시간을 다 잡아가지고 대면 상담을 하는데 30분씩만 잡아도 바로 넉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죠? 와, 15.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대면 상담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매뉴얼을 음. 만들게 됐고 그 매뉴얼을 홈페이지 탑재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부모님들 중에 그래도 막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가끔 드물게 계시는데 음. 초대를 해야죠. 그분들은. 와. 와서 저랑 또 시간을 잡고 한 달에 많아야 한두 명인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다 Q&A로 네. 끝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등록하고 아이는 바로 수업하러 맞아요. 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개강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수강 신청 날짜를 미리 고지를 해놓고 그때 선착순으로 수강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오케이, 그럼 마케팅과 약간의 시스템까지 이제 네. 얻게 되었고, 그 다음 마인드셋인데, 이렇게 이제 혼자서 하시다 보면은 마케팅도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네. 요즘에 마케팅은 좀 저희 조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촬영은 어떻게 해요? 이게 카메라가 이제 세팅되고 돌아가긴 하지만, 네. 이제 뭐 PD님이 편집이나- 따로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수요일마다 촬영인데 수요일에 이제 저희 음. 조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제가 PD로 역할을 바꿔드렸어요. 어... 그래서 오셔가지고 카메라 스틱 조정해서 다 하시죠. 아, 촬영은 핸드폰으로 하세요? 아니면? 와. 카메라 설치가 다 되어져 있고 와. 네, 카메라를 이렇게 방송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 다 저희가 한 1200 정도 들여서 구축을 해놨어요. 1200이요? 네, 그래서 와. 그거 학원이 1200을 투자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들었구나. 네, 촬영 시스템 다 구축이 되어져 있고 그쵸. 그렇게 다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셋 다시 돌아가면 마인드셋인데 이렇게 네. 혼자서 다시 아까 이렇게 3000% 빠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게 번아웃이 올 때도 있고 이게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이제 혼자서 다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우리 강사 업계다 보니까 그냥 쉬고 싶을 때도 많고 이제 스트레스 네. 관리도 필요할 건데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사실 제가 번아웃은 언제 왔었냐면 사업을 하면서 번아웃이 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음. 언제 번아웃이 왔었냐면 대치동에서 강사 생활할 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왜요? 하루에 7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씩 총 4타임 강의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8시부터죠. 8시부터 10시, 10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이렇게까지 강의가 쭉 돌아가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체력의 한계가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학원을 설립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는 사실은 세 번째 타임, 네 번째 타임 들어갈 때는 그 가장 좋은 텐션이 안 나와요. 수업을 할 때. 그쵸. 그래서 학원 설립하면서 제가 제일 중점을 뒀던 게 하루에 한 타임을 메인으로 가자. 딱 하루에 한 타임씩만 수업을 하자. 그게 이제 학원의 철학이었었고 그렇게 학원의 철학을 잡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번아웃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선택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일반 원장님들은? 그쵸. 저 어머님들이 맨 처음에 학원 설립했을 때 선생님 돈은 어떻게 버세요?를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게요. 그쵸. 그래서 근데 어떻게 잘 시스템을 갖춰 놓으니까 제가 주 1회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 주 1회 3시간씩 수업을 하고 30분 클리닉 시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주에 한 번 더 와서 자습 관리가 들어가요. 자습 관리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조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실제로 하루에 딱 3시간만 수업을 하게 되고 그 3시간씩 수업하는 걸 이제 총 5타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다른 대치동의 대형 학원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대치동의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수능 전문이기 때문에 수능 단과로 하는 학원들은 대부분 주말에 타임을 많이 깔아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정식 선생님 같은 경우다. 네. 그러면 오전에 2타임, 오후에 2타임, 총 4타임 깔리게 이제 수업을 구성을 좀 해놓으시죠. 그래서 마인드셋인데 네. 번아웃을 그렇게 환경 설정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 오기
전 단계로 환경 설정. 그러니까 예전에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셨을 때는 계속 수업이니까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인데 맞아요. 지금은 사실 한 타임만 하니까 나머지 연구 시간, 뭐 가족들과 네. 보내는 시간이잖아요. 너무 좋죠. 그러면 언제 쉬세요? 일주일로 따지면? 지금은 네. 이제 총 제가 일하는 시간이 화요일, 네. 금, 토, 일 딱 이렇게 주에 4일을 일을 해요. 와, 네.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을 쉬게 되는 거고 네. 사실은 쉰다는 개념보다는 교재 연구랑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아, 그건 집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학원에서?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학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장소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 동원쌤은 번아웃이 많이 오셨나요? 전 맨날 오는데요? 전 맨날 와요. 왜냐면 이제 사업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네. 그냥 맨날 번아웃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요. 음. 작년에는 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일해도 되는 정도? 네, 근데 작년에도 집에서만 일해도 이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왜 사람을 안 번아웃이 만나니까. 오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안 만나니까요. 아. 그게 저도 몰랐는데 점점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끼리 음. 만나서 뭔가 만드는 걸 전 좋아하는데 혼자서 돈을 그때는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공부방 할 때, 아니요, 작년에는 더딩글 더딩글 할 때. 네. 아. 학원 사업하고 그럴 때는 정말 전 시간도 많았고 뭐 당장 내일 유럽 가도 되고 그 손흥민 경기도 그냥 보러 가도 되고 보러 가도 되고. 하지만 정신적인 여유가 살짝 없는 상태였고 혼자 스스로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고 뭐 그다음에 사람들과 이렇게 일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되게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극복하셨나요? 사람을 만났죠. 아.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예, 사람 결혼도 만나고, 하고. 예, 그쵸. 사람들과 만나서 일하는 거를 또 일을 만들었죠. 그런 일을 또 만들었죠. 그게 컨설팅이 시작이고, 그 다음 더딩글 데이를 하면서 강의도 하고, 최근에 제가 강의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 세미나도 활발하게 하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와,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을 아, 너무 그래요? 많이 만나면 오. 제가 번아웃이 와서 사람들을 극도로 덜 만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 약간 개인적인 만남이나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네. 말씀하는 거죠? 맞아요. 아, 저도 그거 싫어하고 네. 강의만. 강의만. 그러니까 원장님들 대상으로 강의해요. 저도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뭔가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나는 모임은 좀 되게 최소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에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정돼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에너지를 얻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죠, 사실은. 아, 지금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하려고요. 그래서 그때 저번 주인가 그때 만났을 때 제가 좀 사실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어요? 그때 미팅 한 4개, 맞아요. 컨설팅 한 3개 때리고 제가 메이크업도 맞아요. 아침부터 해서 너무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또 딜레이 됐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오라고 했는데 1시간 딜레이 돼서 뭐 수업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치킨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좀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오마카세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친구가 시켜주는 약간 치킨과 그런 떡볶이. 본인이 좋아하는 그걸 시켰길래 거의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네. 그런 게 행복한 것 같아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해고. 네. 저희가 지금 10년 가까이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후회는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네. 다시 하라고 해도 네. 저는 이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걱정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이 AI가 계속 발전이 되고 네. 학령 인구가 주는 건 크게 걱정은 안 돼요. 그건 걱정은 안 되는데 AI로 인해서 어떤 교육의 미래가 펼쳐질까가 사실 고민이 되고 그 미래가 펼쳐졌을 때 나도 어떤 교육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저도 이제 딸아이가 있지만 어떻게든 사람을 낳게 되면 교육이라는 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 어떤 형식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사실은 지금은 더 고민인 것 같아요. 약간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죠. 그쵸. 네, 챗 GPT나 이런 것들도 네. 인간의 삶의 개입이 좀 더 많이 들어온 상태고 맞아요. 되게 효율성 있는 상태고 저도 사실 여담이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인사이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흔히 말하는 저는 이제 명문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IQ가 높거나 명문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만나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 만나면 효율성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전 사실 몰랐어요. 네, 저희 그 마곡동에 컨트롤 이번에 바뀌는 수학 담당이 고려대 수학교육과예요. 봤어요. 네, 근데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어제 몇 살이에요? 95년생이에요. 후배네. 네, 후배예요, 후배.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하는 어떠한 수학 이제 교습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맹점을 허를 찌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차별점이냐 했을 때 제가 뭐 이런 게 차별점이다 얘기했는데 그거는 강사들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구조 아닌가요? 라고 하고 무학년제가 사실 어떤 게 차별점이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저도 답은 했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어떠한 효율성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차별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맹점은 무학년제 시스템으로 수학 교습을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가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사들도 체력도 소비되고 힘들죠. 그리고 수학은 사실 반복적인 개념 그 내용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찍어서 보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 친구는 그걸 무조건 실행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조건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지휘봉을 잡는데 당장 가서 그 기말고사 범위를 촬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청 장문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하겠다라고 딱 왔는데 그 진우 보는 느낌? 진우 수학 버전? 그래서 고대 친구들 다 그렇구나. 똑똑한 친구들 다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저는 반대로 그냥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개념 강의를 만약에 못 찍는 강사도 있어요. 그쵸.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어서. 그쵸. 그럼 그냥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되게 무식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게 되면.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제 와이프도 그렇게 막 안 되면 내가 한 번 더 뛰어서 네. 이렇게 그냥 몸으로 부딪혔던 스타일인데 네. 제 생각에는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맞아. 삶이 너무 바쁘니까 맞아. 그걸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네. 이렇게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시스템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걸 내가 적용해서 실행할 만한 여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애들 바로 앞에 있는 애들 가르치기 너무 바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주간의 시간이 없으면 시스템을 교정할 수도 없고 맞아요. 적용할 수도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지금 원래 하던 대로 되니까 그냥 몸으로 한 번 더 때우자. 내가 뭐 조금 맞아요. 힘들면 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되돌아본 시간이 없었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시즌제 수업을 만들었는데 2달에 한 번씩 이제 그러니까 8주차 과정이에요. 2달 과정으로. 근데 이제 시즌 1이 끝나게 되면 한 주간을 쉬어요. 싱크위크 주간이라고 저는 하거든요. 빌 게이츠가 싱크위크 주간을 꼭 갔는데요. 2주인가요? 네. 그 책 다 들고 가가지고. 맞아요. 어디 조용한 섬으로 가가지고. 본인 섬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싱크위크 주간 동안에는 이제 책을 한 3-4권을 들고 가요. 그래서 호텔을 잡아가지고 한 5박 6일 정도 호텔에서 먹고 놀면서 책만 읽어요. 그러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리고 또 2달 뒤에 수업 열심히 하고 또 시스템 개선하고 이 과정을 좀 반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번아웃이 안 오죠. 그게 저도 더딩글 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강의 같은 거 듣고 책 보고 적용하고. 맞아요. 그게 사실 제가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 계기거든요. 제가 학원을 진짜 출근 안 하고 저희가 150명대 가까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강사도 5명에다가 실장까지 있고 조교도 알아서 뽑고 마케팅도 알아서 하고 뭐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그때 공부방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더 이상 진짜 쳇바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 뒤로 한보 후진해서 그걸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책을 그때 한 달에 54권인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권씩 읽었어요. 수업 끝나면 바로 읽고 수업 끝나면 중요해요. 읽고, 네, 새벽 내내 읽고 잠도 별로 안 잤거든요. 근데 그때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얻어서 지금의 학원으로 사업가들 관점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기계발서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의 꼭지라도, 그러니까 한 줄의 내용이라도 인사이트가 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느냐 안 해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라클 모닝 좋은 거 다 아는데 네, 좋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볼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고 그쵸. 그리고 뭐 끌어당기는 법칙도 다 알잖아요. 네. 뭐 많이 끌어당겨라, 시각화해라 아는데 실제 물어보면 시각화되어 있는 사람 별로 없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내 목표를 말해라, 선포해라 하는데 선포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없죠. 그냥 마음속에, 머릿속에 조용히 있죠. 이렇게 갖고 있다 보면 어느새 사라지잖아요. 근데 맞아요. 선포하고 나면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긴장하게 돼요, 사람이. 그쵸? 그쵸. 내가 말로 뱉은 게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사실 기억 못 하거든요. 내가 뱉었건 안 뱉었건. 맞아요. 근데 누군가는 나한테 내 모습을 보고 있고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달려가는지 궁금해하고 그래서 나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또 노력을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책을 읽고 나서 또 계속 올렸잖아요, 과정을. 네, 맞아요. 내가 난 이런 책을 읽고 있고 이거 이렇게 적용할 거다. 그게 또 선포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열심히 했죠. 네. 그러니까 알죠. 인풋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근데 요즘에 저는 이제 아웃풋이 많아서 계속 지금 인풋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책 쓸 거잖아요. 미리 말씀하시죠. 제가 12월 31일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책을 이제 원고를 다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계약서 다 썼고 계약서 썼죠. 다 썼고 이제 네. 이 친구가 이제 이번에 출간한 초지능 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자기개발 5위. 5위. 와, 5위. 5위면 뭐 우리가 아는 책들이 그 위아래 다 있어요. 네. 맞죠? 그 매대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있죠. 베스트셀러 5에 올라와 네. 있고 네, 그 출판사랑 계약을 했고 오늘 미팅을 했고 저희 사무실 오셨고 저희 이제 두 번째 책을 저 쓸 겁니다. 안 쓰면 저 이제 손목 아니다. 네,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내년 2월쯤 되면 출간할 거고 맞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또 더 많은 활동들을 할 거고. 성장이 되는 거죠. 왜냐면 네. 책 쓰는 거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쵸. 책도 봐야 돼요. 책을 네. 쓰기 위해서. 아니, 책을 한 권 쓰려면 100권 정도 읽어야 돼요. 맞아요. 한 100권 정도 읽으면서 뼈대 잡고 중요한 예시사항 같은 거 내가 가져올 게 있으면 예시사항 맞아요. 갖고 오고 거기에 내 살 붙이고 음. 사실 그러려면 100권 정도 읽는 게 정석인데 그럼 100권 읽으면 또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네, 그러면서 제 할 거 하면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쵸.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요. 네. 몇 빠지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여담이 지금 다음 책 쓰냐고 했는데 안 쓴다 하더라고요. 네. 너무 고통스러워요, 책 쓰는 거 진짜.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아까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막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 운영하다 보면 학부모님 중에서 살짝 진상이신 분 있잖아요. 한 케이스만 좀 말씀해 주시면. 사실 진상인 학부모님들을 네. 거의 안 만나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가 3등급 이상 성적이 되는 학생들을 엄선해서 뽑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엄선해서 뽑게 되면 학부모님들도 엄선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상 학부모님들을 거의 안 계시고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굳이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2분의 1이 지나면 교육청은 원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네. 2분의 1이 지나게 되면 환불이 안 되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환불 규정 아시죠? 네.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환불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리할 때가 약간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근데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학부모님? 네, 저는 학부모님들이 다 너무 좋아서 사실은 진상이라고 힘들게 하시는 학부모님 단 한 명도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뭐 주 1회 30분 이렇게 관리하고 한다고 했는데 학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오게 되면 단어 테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제가 되게 많은데 이 과제를 조교 선생님들이 나눠가지고 하나씩 다 이제 피드백을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작성한 후에 학부모님들께 이제 안내 메시지가 다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가고 그 데이터화 시켜서 간 다음에 학생들 교재에다가 편지를 작성해줘요. 손편지를. 손편지요? 네. 그러니까 되게 긴 편지는 아닌데 이번 한 주도 수고했어. 뭐 6월 모의평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보자.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매 주마다 모든 학생들의 교재에다가 다 손편지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건 되게 대치동에서는 평범한 거예요. 대치동에서는 모든 수능 단과 하는 대형 강사들은 조교 선생님들이 다 그런 피드백을 줘요. 매주 모든 교재에다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상관없어요. 다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리 감독이 들어가고 네.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질문이 있다 그러면 제 개인 번호를 다 알아요. 아, 제 개인 번호에다 항상 질문을 올리라고 해요. 아, 카톡으로 이제 질문 오면 저는 오전 시간대 일어나서 질문부터 한 2시간 정도 처리하고 아. 출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관리도 다 해주고 아, 그렇게 학생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와, 완벽하네요. 그 다음에 식사나 운동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아침 겸 점심을 먹는 편이에요. 아침 겸 점심, 브런치. 네, 그쵸. 네, 브런치를 먹고 좀 먹고 강의가 있으면 강의 끝나고 저녁에 드시나요? 아니요. 강의 끝나고 야식은 웬만하면 안 먹고 네. 강의 전에 저녁을 저희 조교 선생님이랑 같이 저녁을 음.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강의하고 집에 가서는 그 견과류 있잖아요. 네. 견과류랑 두유. 와, 거의 뭐 약간 자기개발 끝판왕인데. 운동은 언제 하세요? 운동을 주 1회 해야 하는데 네. 지금은 토요일 날 저녁 타임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7월부터는 저녁 타임까지 수업을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음. 요일을 좀 옮겨가지고 평일날 하루 타임 잡아서 PT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주일에 1회인가요? 1회. 일주일에 1회 PT. 근데 그거에 비해서 몸이 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했는데 네. PT를 받을 때만 운동하지 않더라고요. 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가 아니고 저는 PT 때문에 운동해요. 네. 아니 PT를 받으면 네. 돈을 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돈을 걸어놓으니까 내가 PT를 지금 걸어놨는데 네. 평소에 운동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겠다. 음.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제가 뭘 하냐면 그 파머스 워킹이라 그래서 집에 워킹 패드가 있어요. 네. 그 덤벨 들고 한 4 정도 속도 맞춰가지고 15분 정도 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타바타 운동이라고 네.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로 운동하는 게 있는데 해본 것 같아요, 제가. 해봤어요? 네. 그거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가슴 타바타 그리고 하체 타바타 4분 4분씩 걸어놓고 하고 그리고 밥 먹고 출근하는 거죠. 힘든데. 혼자 하기 되게 힘든데. 힘들죠. 네. 그래서 제가 PT를 하루 걸어놓은 게 그거 환경 설정하려고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환경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내신만 안 하고 수능만 하시는지. 이게 네. 다 과정에 있었긴 한데 네. 처음에는 원래 내신도 같이 했었어요. 부원장님이 내신을 담당하셨고 제가 수능을 네. 담당했었는데 네. 핑크 펭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음.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잘 가르쳐요. 뭐 나는 되게 잘 치료하는 치과 의사예요. 아니면 저는 뭐 자산을 잘 관리하는 자산 관리사예요.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중요하지가 않다. 그 원 오브 댐에서 벗어나서 진짜 스페셜 원이 되려면 뭔가 나만의 좁은 섹터에서 섹터를 쭉 펴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예를 들면 자산관리사라고 하면 네.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사다. 이렇게 딱 섹터를 좁혀가지고 가거나 학원이라고 하면 제가 느꼈을 때 그랬어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내신이면 내신만, 수능이면 수능만. 내신 중에서도 저희 잠실에서 또 되게 유명한 학원 중에 하나가 네. 영동일고만 20년, 영동일고라는 학교가 하나 딱 있는데 네. 그 학교만 우리는 그 학교만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게 카피를 내세워요. 그리고 다른 학교는 아예 내신을 받지도 않아요. 그 학교 학생은 다 절반 이상은 거기 다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딱 하나만 섹터만 잡더라도 전문성이 입증이 되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영동일고 다녀요. 그럼 어디 학원 보내겠어요? 거기죠. 그쵸. 네. 다른데 막 3-4군데 5군데씩 내신하는 학원들이 아니라 그 학원에 보내고 싶잖아요. 네. 똑같이 제가 수능만 하는 것도 내신하는 학원과 수능을 같이 하는 학원보다는 수능 전문 학원이 확실히 더 강점이 있다는 걸 학부모님 다 아세요. 그리고 내신을 할 땐 내신을 보내지만 수능을 가르치고 싶으면 우리 아이가 수능에 집중하고 싶으면 수능 전문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학원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성공을 좀 하면은 다른 얘기지만 벤치 뽑고 그다음 포르쉐 뽑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웬만하면 이제 찔려요? 벤치에서 성공하면 포르쉐까지 뽑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청소기면 만약에 좀 비싼 청소기 쓰고 싶다.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다이슨. 맞아요. 네, 다이슨의 생태계 다 쓰고. 네.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장님들 대상으로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들 또 이제 원장님들 대상으로만 하니까 되게 사업이 쉬운 것 같아요. 섹터가 좁혀지면 사람들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모수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네.
책을 쓸 때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막 예를 들면 더 많은 섹터를 잡고서 책을 쓰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주식에 대한 책을 쓰고 싶으면 그 주식 중에서 특정하게 특정 분야를 섹터를 잡아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식책 이렇게 하면 메리트가 없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는 배당주 세팅하는 주식법 이렇게 주식 투자법 이렇게 잡으면 이거는 성장주는 필요 없고 난 오로지 배당주 중에서도 300만 원 세팅하는 거 이렇게 하면 딱 와닿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욕심을 맞아요. 부리는데 사실은 다 못해요.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의 섹터를 잡고 거기 전문성을 키워가면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출판사 대표님이 그 똑같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잡아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꼭지를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타겟층을. 네. 아무튼 저도 많이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고 초지능 네. 얘기 살짝만 하면요. 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1분 요약 하면 어떤 초지능의 1분 요약은 네. 사실 우리가 타고난 사실 광고니까 네. 좀 빠르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타고난 지능을 초월해서 궁극의 성장을 이루는 성장법이라고 이름을 잡았고 네. 메인 주제는 성장이에요. 그리고 성장의 단계가 인지, 자극, 흡수, 체화, 성장 요 단계인데 제일 중요한 단계는 인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네. 사실은 그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 성장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그런 단계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지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성장해 오면서 제일 중요하고 가설을 검증해 온 것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체계화를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초지능의 성장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예스24 교보문고 다 있잖아요. 네, 다 있죠. 110군데가 넘는 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110군데 넘는 거죠? 네. 다음에 저희 세미나 오시면 이제 또 사인본 또 한번 드릴 수 있죠. 네,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네. 딱 두 가지에서 세 가지만 질문할 건데, 네. 진우쌤의 세운 영어 학원이죠. 네. 학원은 굳이 왜 여기 다녀야 되는지. 이제 차별점. 네. 저희의 경쟁 학원이라고 볼 만한 곳은 메가러셀, 메가러셀, 시대인재, 그리고 강남 하이퍼. 그러니까 대치동에서도 이제 수능을 단과로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능 전문 단과 학원들은 강사가 역량을 다 이제 학원 전체를 이끌어가는 메인 체제이기 때문에 네. 그 강사들의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네. 그 메인 강사가 많지가 않아요. 한 10손가락 꼽는 강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그 10손가락에 꼽는 강사들이 대한민국 전체 시장을 거의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대형 학원과 저희 학원과의 차이점은 첫 번째 이제 저희는 대형은 100에서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 번에 수업을 듣고 저희는 24명을 메인으로 해서 소수 정예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 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기간은 또 쉬어요. 근데 저희는 N수생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체능 하는 친구들은 또 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관리와 감독에 관련된 문제인데 대형 학원은 사실은 관리 감독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들어보면 관리 감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마 이거는 대형 학원을 다녔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대형에 100명이 들어가잖아요. 3분의 1 앞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들어요. 30명 정도는.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면 딴짓을 하거나 자거나. 그리고 마지막에 3분의 1은 거의 이제 엄마가 억지로 보내가지고 온 친구들. 그래서 실제 100명이 강의를 들으면 30명 정도만 정확하게 스코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24명의 정원이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제가 다 외우고 있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제가 꼼꼼하게 다 케어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한 시스템이다. 원장이 직접 이제 네, 진행도 도왔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가 이제 대치에 있는 경쟁 학원들과 저희 잠실에 있는 세우며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리고 대치에서도 저희 학원으로 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를 누리고 싶어서겠죠. 대치에는 진출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이제 저희 학원이 2년 뒤에 계약이 끝나요. 그래서 끝날 때 대치 쪽으로 넘어올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매물이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최초 공개. 네, 네, 그렇죠. 최초 공개.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린 최초 공개.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시스템은 다 설명드렸고, 네, 계속 마감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당장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장 등록이 어려워요. 저희는 수시입학이 안 되고, 네. 시즌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시즌 중간에 입학은 안 되고, 이제 시즌이 시작할 때 정해진 수강신청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강신청을 무조건 해야 되고, 네. 처음에 11월 24일 날 수강신청을 받아서 1월 정원에 마감을 시켜요. 그러고 들어온 학생들은 1년 쭉 가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내신 한다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학원 커리큘럼이 어려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학원이 맞지 않아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다음 시즌에 각 반별로 3명 정도의 학생들만 추가로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입학이 어렵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여름방학 특강도 따로 하시나요? 특강이 따로 없고, 이제 그냥 저희는 정규로만 가요. 커리큘럼대로. 네. 왜냐면 저희는 따로 특강이 필요가 없는 게 정규 내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소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어휘,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한 학습, 독해, 그리고 EBS,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하면 듣기까지 다 학습이 되니까 사실 따로 특강이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네. 어머님들은 추가 지출 안 하니까 너무 좋고 교재는 다 100% 자체 교재로만 쓰고 있어요. 네. 아무튼 세움 영화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또 한번 영상 찍었고요. 네. 네, 이제 뭐 마무리하면은 어때요? 오늘 인터뷰 촬영하니까 되게 후다닥 하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후다닥 해도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 사실은 편을 일부러 염두에 두고 제가 찍어 나가긴 했어요. 네, 사실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옆에 좀 보여가지고 맞아요. 근데도 되게 노력하는 걸 보여서 일부러 제가 이 편 염두에 뒀습니다. 좋습니다. 네, 조만간에 이 편 한번 네. 또 찍고 이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원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따라서 또 2편을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맞아요. 재밌는 얘기 또 네. 하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사실은 진짜 얘기하면 우리 밤새도 얘기할 거 많잖아요. 네, 제가 중간에 좀 뛰어넘었어요. 뭐 연애 이런 것도 있고, 뭐 MBTI 이런 것도 있고, 최근 책 중에 인상 깊은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좀 책 사실- 얘기만 해도 밤샐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책 얘기하면서 어떤 책이 뭐가 좋았고 이걸 어떻게 접근했고 맞아요. 그것만 얘기해도 진짜 한 3-4시간은 갈 것 같은데요. 서로 한 5권씩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그 책을 얘기하면서 레퍼런스를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내가 적용해서 이렇게 했다. 맞아요. 이런 거 얘기해도 뭐 2시간 나올 것 같은데. 맞아. 네. 그거 그래서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냥 러프하게 찍었고요. 그 다음에는 좀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약간 세밀하게 정밀 타격으로. 네, 안 그래도 유튜브 저 혼자 이제 끌고 나가서 힘든데 그냥 무페이로 끌고 나와서 같이 책도 팔고 네, 그렇게 좀 저희끼리 이제 저희 스스로도 환경 설정이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할 거 너무 많죠. 뭐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냐, 네. 블로그 세팅 어떻게 하냐, 촬영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책 것도. 어떻게 쓰냐, 목차 어떻게 잡냐,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 이런 것들 뭐 너무 많죠. 얘기할 거 사실. 네, 진짜. 제가 밑바닥부터 10년 이상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얻어가실 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인사이트도 되게 많고 사실 저희가 사석에서 나눈 얘기들이 사실 더 찜이긴 한데 네.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전해드리려고 찍은 최대한 건데 노력했죠. 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2편을 또 조만간에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상 급 마무리하죠. 네. 이동원 네, 장진우였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